14번 사회복지계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은 민간 기부금에 의존한다. 그렇지는 않죠. 공적 자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뭐 기타 이용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사회복 재정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소득 재분배이다. 아주 큰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소득 분배랑 재분배라는 것은 빈부격차를 줄이자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세가 역진적일수록 소득 재분배 기능이 크다. 이건 기능이 아주 낮죠. 역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자들에겐 좋은 제도이지만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세금 내는 거나 가난한 사람 세금 내는 거 똑같죠. 예를 들면 맥주를 하나 샀다. 그러면 거기 부가가치가 똑같죠. 가난한 사람도 싸게 주고 부자라고 더 많이 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에서 기능이 낮다.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OECD 해운 국가 평균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가 맞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OECD에서는 24.9%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20%였어요. 그 다음에 5번 사회복 재원으로 이용료는 연동제보다 정액제일 때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렇지 않죠. 정액제라는 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피아노 교실이 가격이 똑같을 때 그때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물가 대비해서 이용료가 변동이 되고 상승 효과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액제보다 연동제가 낫죠.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소득 재분배. 굉장히 큰 내용이죠. 자, 그러면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 재원을 한번 구분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거 있나요? 사회복 재원에서는 공공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 부분에서는 조세를 통해서 일반 예산,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우리 사회보험료 있잖아요. 뭐 건강요인보험이랄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의 조세 감면과 같은 조세 지수도 있다. 조세 감면 같은 것은 뭐냐면 노인들에게 지하철 공짜랄지 장애인들에게 무슨 전기세를 감면할 때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용료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피아노 교실이다, 뭐 그런 등등등, 뭐 요가 교실이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복지, 그 다음에 기부금, 비공식 복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살펴봅시다. 자, 조세 부담률이 뭐냐?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20%였지만 OECD는 24.9%였습니다. 그 다음에 GDP가 있고 국민 총 생산량이라고 하죠. 그럼 이것은 뭐냐? 한 나라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량의 가치의 총합으로 1년 동안, 즉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 가격을 합한 가격이다. 이 GDP는 뭐냐면 그 나라의 경제 규모나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뭐 생산량이니까 우리 옥상에다가 텃밭 그런 거 있잖아요. 상추 같은 거 심으면 그것이 GDP에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가죠. 이건 판매가 아니고 그냥 자급자족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또 중고차 딜러가 1년에 뭐 10억을 벌었다. 그럼 그것은 GDP에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가치가 아니에요. 생산이 아니죠. 중고차죠. 생산이 아니죠. 신차 같으면 가능한데 중고차이기 때문에 GDP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역진세, 일명 균일세라고 그러죠. 역진세는 가난한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부자들이 매우 좋아하는 세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죠. 부의 재분배 혹은 또 소득 재분배라고 하죠. 집단이 소득 이전, 소득이 옮겨간다고 보면 되겠죠. 이사간다, 소득 이사간다. 그렇게 보면은 이해가 쉽지만 소득 이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져요.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굉장히 어렵게 표현했기 때문에 소득 이전을 갖다가 소득이 이사간다, 옮겨간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수직적 분배가 있고 재분배가 있고 수평적 재분배가 있어요. 수직적 재분배는 상향식,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옮겨가는 거고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로 재분배로 가는 것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조가 있고 연금이나 의료보험 또는 또한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다시 그 공공부조로 나간다든가 연금이나 그리고 의료보험 나가는 거죠. 그 다음 수평적 재분배는 소득과 관계없이 욕구가 큰 사람에게 자원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뭐
이러다가 다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산재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프지 않을 때는 산재 보험이 해당되지 않으면 아픈 사람에게는 굉장히 몰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지 않은데 계속 의료보험 넣잖아요. 그러면 억울한 생각이 들지만 언젠가는 아플 것이고 계산했을 때 넣잖아요. 근데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돈이 어디로 가냐? 아픈 사람한테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이라고 하죠. 수직적은 위에서 내는 거고, 수평적은 내가 의료보험 냈다가 냈는데 병원도 가지 않은데 계속 넣기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모아놓은 돈을 아픈 사람에 몰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세 종류가 어떤 종류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있거든요. 크게 말하면 조세고, 그 다음에 그 분류 국세와 지방세가 나눠지거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내국세와 관세, 그 다음에 보통세, 목적세가 있고, 그 다음에 복동세, 직접세, 뭐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라는 것은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 우리 세금 고지서 같은 거 보면 계속 뭐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것이 목적세죠. 그 다음에 관세라는 것은 관세, 임시 수입 부가세, 그 다음에 지방세라는 것은 도세가 있고 시군구세가 있거든요. 거기도 보통세하고 목적세로 나눠지는데, 지자체에서는 취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 신설세, 지방교육세 같은 거. 그다음에 보통세는 주민세, 아주 주민세 민감하죠 우리가. 그다음에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그런 거예요. 여기 다 이제 지방세로 가거든요. 그다음에 목적세는 없다. 이렇게 좀 우리나라 조세 종류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좀 도움이 되기를.